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변함없는 머니스토리 TV입니다. 뭉치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죠? 좋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조금 약간 아리까리한 게 있어. 어떤 아리까리한? 아리까리. 네. 요즘 벚꽃이 너무 많아요, 그죠? 벚꽃 축제 하는데. 네네. 예, 굳이 서울 같으면 여의도 갈 필요가 없어. 그러면 어디로 그죠? 갈까요? 그 거리 곳곳에 네. 그냥 벚꽃이 많아. 옛날에는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한때는 이게 네네. 일본 꽃이다 해가지고 네. 사쿠라. 네. 예, 기분도 나쁘고 그래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뿌리채 뽑아내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네. 어느 순간에 이렇게 벚꽃이 곳곳에 널려 있어. 곳곳에 4월에 네. 벚꽃밖에 꽃이 없는 것처럼 그죠? 아, 이렇게 많이 널려 있어요. 네. 금융상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요. 네, 이 네. 벚꽃 이야기를 느닷없이 하는 것은 뭐 느닷없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요즘 금융상품도 네. 너무 많아요. 그죠? 네. 느닷없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느닷없는 상품들도 많고. 요즘 지난번에 우리가 소장펀드 한번 이야기했는데 네네. 소장펀드 아니나 다를까 별 인기가 없는 것 같아. 인기 없죠. 네, 인기가 네. 없는 것 같아. 저희 방송이 예, 여건가요? 그렇죠. 뭐 우리 방송에 또 큰 지대한 영향도 끼쳤겠지만 네. 이걸 또 우리 정확하게 그 결과를 예측하는 방송 네. 머니스토리. 그래서 소정 펀드가 이번 달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가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금융 상품의 본질이 뭐냐 이거죠, 본질. 그래서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야, 채권에 대해서 의외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면서도 또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네. 그럴까요? 채권? 아무래도 생소하죠, 단어가. 무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감이 무섭잖아요, 채권. 옛날에는 그 동네마다 네. 채권 장사가 있었어요. 채권 장사. 그렇죠, 아주머니들. 예. 채권 이랬거든. 실질적으로? 실제로. 오. 채권 이랬는데 그럼 그 이제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네. 근데 어렸을 때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왜 저 사람은 배추하지 않고 채권을 먹는 건 줄 알았어요. 아, 실질적으로 그렇게 외쳤어요? 네, 외쳤어요. 어, 우리 저는- 뭉치 시대는 모르죠. 아니, 저는 네. 채권을 파는 아주머니들이 있는 걸 알았는데, 네.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채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도 채권은 그냥 상당히 좀 이렇게 뭔가 잘 몰랐잖아요. 네. 그게 뭔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알아서 채권이 뭔지. 자, 채권. 네. 채권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 네. 뭉치 씨가 깔끔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채권이 뭐죠? 채권이란 채권이란, 어. 뭐 간략하게 뭐 의미를 풀어보면 뭐 채권에 대한 권리 이 정도, 채무에 대한 권리, 채무에 대한 권리. 네, 그렇게 저는 풀어 쓰고 싶은데요. 채무에 네. 대한 권리. 그것도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채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네. 빌려 왔다는 거죠. 그죠? 네. 채무. 그리고 돈을 빌려 왔으니까 빌려준 사람이 있겠네. 돈을 그래서 빌려준 사람이 있겠네. 뭐 쉽게 이렇게 보면 돼요. 그 기업에서 그 기업이라는 건 돈이 필요한데 예. 이제 돈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식, 예. 그다음에 이제 채권. 예. 예. 그 중에 하나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돈 좀 빌려줘. 대신에 내가 지분을 좀 줄게. 나중에 근데 이익이 발생되면 지분만큼 우리가 이익을 공유하자. 이게 주식인 거죠. 주식은 그러니까 그 회사를 일종의 그만큼 자기가 돈을 댄 만큼 동업하는 거다. 그래서 동업하는 개념인 거죠. 예전에도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망하면 아예 날리는 거고. 그렇죠. 채권이라는 거는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그렇진 않고. 내 지금 1억만 빌려줘. 대신에 내가 연 5% 정도 이자를 주면서 1년 뒤에 갚아줄게. 즉 기간이랑 이자를 명시해 놓고 돈을 빌리는 거죠.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 네. 그래서 그걸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가 되는 거고요. 그걸 이제 나라에서 발행하면 이제 뭐 국고채,
국채가 되는 거죠. 그럼 내 개인이 발행하면 개인채가 되네. 사채죠, 그게. 사채. 그러네. 사채. 자, 네, 그래서 사채가 그러니까 꼭 나쁜 말 아니다. 근데 우리가 시중에서 사채라고 괜히 나쁜 말처럼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방금 뭐 꼰대에서 예를 든 것처럼 그러면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 즉 돈을 이제 빌리는 사람 신용도에 따라서 달리는 거죠. 즉 나라가 발행하면은 나라가 망할 위험 없지 않습니까? 네. 대신에 이자는 작게죠. 네. 다른 나라 또 많은 나라도 있긴 해요, 그죠? 네. 그리고 회사는 이제 그 나라보다는 위험하니까 조금 더 이자가 더 많은 거고요. 네. 사채는 더 위험하죠. 그래서 이자가 더 많은 거죠. 이것도 일종의 주식하고 같은 거다, 그죠? 주식도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망할 수 있는 기업들 좀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아주 위험한, 그죠? 불안정한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또 선수들은 네. 그게 또 오를 때는 확 오르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채권 역시도 그러면 조금 이렇게 안전하지 뭐 좀 믿음이 떨어지는 믿음이 다소 떨어지는 쪽은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 이제 국가나 네. 이런 쪽에서 발행하는 돈을 빌릴 때는 채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있죠. 이자가 좀 덜하다 그렇다 그러죠. 그래서 그 이제 채권을 볼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에 뭐 최근에 뭐 동양채 사건도 많이 터졌지만 특히 회사채 같은 경우는 많이 조심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동양채가 동양에서 발행하는 겁니까? 동양 이제 그룹에서 동양 그룹에서 발행한 채권들이 이제 문제가 좀 됐던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채 하시려면 차라리 주식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겠네요. 이게 이제 사실 회사가 회사한테 돈을 빌렸는데 회사가 부도 나면 그 돈 못 받는 거잖아. 네. 또 회사한테 그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가 망해도 또 종이 쪼갰기 때문에 그거는 같은 거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자기가 비용하는 감당하는 리스크 대비 수익을 본다면 회사채는 그 회사가 망할 위험을 안고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기껏 해봤자 정기 예금보다 2, 3%더 받는 거예요. 뭐 지금 최근에 뭐 회사채가 약 7%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7%면 상당히 고금리인데. 네. 그러니까 대신에 예적금 금리보다 조금 더 이자를 받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뭐냐? 회사가 망할 위험을 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감당하는 위험 대비 리스크는 크다 이거죠. 받을 수 있는 수익 대비. 그래서 저는 회사채가 개인이 접근하기로서는 생각보다 메리트가 없다는 생각이 이런 있습니다. 회사채를 개인이 실제 살 수도 있죠. 살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사죠? 뭐 증권사에서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은 뭐 온라인 그 인터넷 뱅킹이 되니까 이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도 매매가 되고 이렇게 그렇게 거래가 되고 그래서 있습니다. 의외로 채권을 사고 팔기는 아주 쉬워졌다. 물어보기만 하면 된다. 네. 증권회사에 가서 채권 어떻게 채권 내가 살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기만 하면 관련되는 모든 이렇게 행정 안대를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채권 관련해서 좀 많은 분들이 용어가 되게 생소해요. 채권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뭐 채권 종류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자를 주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자를 할인해 주는 할인채. 이자도 할인해줘? 쉽게 말하면 이자도 깎네. 그렇죠. 1년 뒤에 내가 10% 줄게. 그러면 지금 이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에 1,10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야 900만 원 빌려줘. 1년 뒤에 1,000만 원 줄게. 이거예요. 그거 아리까리하다. 예. 1억 원을 하고 1년 뒤에 1,000만 원을 받는 거 하고 예를 들면 아예 9천만 원만 줘. 내가 나중에 1억을 채워줄게. 네. 야, 이거 좀 헷갈린다, 그죠? 근데 개념은 똑이랑 개념이에요. 네.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복선이 있을 것 같아. 뭔가 복선이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시중에 많이 그래야 되는 것들은 뭐 할인채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 할인채가 이제 엄밀하게 보면 1억을 빌려주고 1년 뒤에 1,000만 원을 받는 것하고 9천만 원을 줬는데 1년 뒤에 1억을 1,000만 원을 채워주는 것하고는 이자율은 정확하게 계산하면 조금 다르겠다. 그죠? 제가 지금 예를 든 거고 이제 이자율은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 거죠. 예를 든 겁니다. 지금 예를 든 오해하지 거고요. 마십시오. 우리 뭉치 씨는 예를 잘 듭니다. 꼰대 씨는 이렇게 꼰대는 잘 따져요. 네, 따져봐야 돼. 그게 할인채구나. 그런 경우도 있네, 그죠? 할인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시중에 또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표채라는 건데요. 이제 이표채라는 거는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이자를 정해진 기간마다 받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이표채는 말 그대로 이 단어를 표현하면 이자를 표시한 채권이네. 그렇게 펼 수도 있고요. 이 이표채의 기원을 보면
저는 잘 몰랐는데 혹시 꼰대 씨 그 기억나세요? 예전에 그 아까 채권 할머니 렉처를 갈 때 사려. 그 채권에 보면 그 이자를 받는 권리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 그걸 이제 이표라고 부르더라고요. 이표? 여기다가 이제 정세에다가 종이 쪼가리가 뗄 수 있게끔 3개월 금리면 1년에 3개월짜리가 4장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표가. 그럼 그걸 째서 가져가면 이자를 주는 거죠. 자, 이표예요. 이표. 째서는 찢어서입니다. 찢어서. 째서. 우리 한번 찔래. 찢어서. 그렇죠. 그걸 찍구나. 그래서 그게 이표의 개연이. 그래서 정기적인 기간에 이제 받는 걸 이표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복리채는 그 이자를 기간마다 받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해라. 그리고 만기 한 번에 받을게. 이제 이걸 이제 복리채라고 부르는 게 이자를 돌려받지 않고 예를 들어 1억짜리를 샀다 그러면 1년 뒤에 1,000만 원이 나오는데 그 1,000만 원을 이자를 미리 받아버리면 그때마다 정기적으로 받아버리면 이게 이표채고 그것을 다시 1억 1,000만 원 이자를 받지 않고 1억 1,000만 원에서 다시 1년 뒤에는 10% 또 붙겠네, 그죠? 그렇죠. 그렇게 계속 불려나가는 것이 복리채고 그러네. 그래서 이제 채권을 어떻게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할인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표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제 복리채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할인채는 대부분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돈을 빌려주시고 싶으면 기간이 짧을 때는 할인채를 많이 선호하시고 이제 이표채는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따박따박 월세 받듯이 그러네. 월세 받듯이. 그런 분들은 이표채를 많이 선호하시고. 그거 괜찮겠다. 이게 그 기업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특히 그 국가채 같은 거는 좋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꼰대 씨가 많은 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게는 이표채. 즉 대신에 회사가 발행하는 위험도 있는 거 말고 나라가 발행하는 것들 따박따박 망하지 않으면 주는 것들 이런 걸 이표채인데 이런 것들 은퇴자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죠. 네. 그러네. 자, 그런데 은퇴자들이 많이 선호를 하겠지만 또 그거 따박따박 받으려면 상당하게 어떤 장기적으로 채권을 10년이라든지 그렇죠. 20년에 이렇게 따박따박이 될 건데 근데 그렇게 하면 반대로 그만큼의 돈이 묶인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이 또 갑자기 필요할 때가 있어, 목돈이. 그럼 하지 마요. 그럴 때는 차라리 할인채가 나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표채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 은퇴자들은 따박따박 받으려면 금리가 상대적으로 좀 높여야 돼요. 예를 들면 그 IMF 때 금리가 2자리 금리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럴 때 뭐 12%짜리 금리 상품이 나왔는데 이표채가 채권이 그런 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박이신 거죠. 와, 기가 차지. 기가 차죠.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 실질적으로 자녀 한 20년짜리 채권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토지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약 4.5% 정도 나와요. 그것도 그렇네. 그렇죠. 그러면 향후에 우리나라가 저금리 될 거라 생각한다면 4.6%를 고정금리를 받는 거잖아요. 미리 딱 박아놓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괜찮죠. 괜찮지. 보통 이제 이런 채권들은 소위 말하면 변동체는 없죠. 그렇죠. 채권 펀드는 거의 그 어떤 이자가 고정된 거죠. 네. 1년, 10년이면 10년 동안. 10년.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한 가지 이제 꼰대 씨가 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그 이제 채권 금리는 고정돼 있지만 채권 가격은 계속 변화가 돼요. 그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헷갈리죠. 많은 분들이. 채권 금리 이러면 뭐 돈 주고 이자 받는다. 그게 이제 국가한테 빌려준 거는 국가채다. 회사한테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건 회사채다. 일종의 그 돈을 빌려준 정서가 채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이제 헷갈리는 게 바로 그거라. 이렇게 가격이 나와, 가격이.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팔면 어떻게 되냐? 이러면 손실이 될 수도 있고 이익이 될 수도 있는데,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금리가 올랐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고요.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오르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 어렵네. 헷갈린다. 조금 더 쉽게 풀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꼰대 씨가 한 5% 이자를 주는 채권을 샀어요.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아. 근데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 10%짜리 채권이 나온 거예요. 이자를 주는 게. 그럼 꼰대 씨 열받죠. 물러야지. 그러면 물어야 되는데 내 같으면
이제 꼰대 씨한테 돈을 이제 사고 싶은 게 아니라 10%짜리 채권 관심 가지겠죠. 그러면 꼰대 씨가 가지고 5% 채권은 찬밥이 된 거죠. 그러면 찬밥이 된다는 소리는 관심이 떨어진다.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즉 그 말의 배로 뭐냐면 금리가 높아지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죠. 꼰대 씨 채권 가격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채권 가격이라는 것이 내가 1억짜리야, 그죠? 네. 자, 채권 가격 내가 1억짜리 원본이 1억짜리야. 네. 1억을 빌려줬어, 그죠? 5%를 받기로 했어. 네. 근데 그것이 갑자기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고 이제 10% 짜리도 생겼다는 거예요, 채권이. 네, 그럼 내 거는 찬밥이 될 거예요, 그죠? 찬밥이 되죠. 찬밥이 되는데 그때 내 채권 가격이 시장에 내놓으면 떨어진다는 것은 그렇죠.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거를 계속 중간에 안 팔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안 팔면 상관없습니다. 안 팔고 만기까지 10년이면 10년짜리 그렇죠. 계속 가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중간에 아까 이전에 얘기하신 그렇지. 것처럼 그렇지. 아까 이전에 네. 이야기한 것처럼 중간에 목돈이 갑자기 급하게 필요해. 생각지 않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목돈을 이제 바꿔야 돼. 기간 전에, 만기 전에. 그랬을 때는 채권 가격이 적용되는데 이게 나는 5%짜리고 이미 10%짜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1억짜리 원본이라도 1억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네. 그렇죠. 원금이 손실되시는 거죠. 큰일이네. 네. 반대 경우가 뭐냐면 반대 경우는 이제 꼰대 씨는 이제 5% 이자를 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5%. 근데 시중금리는 2%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참 꽃이다. 그러면 꼰대 씨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이제 꼰대 씨는 시중금리는 2%였는데 꼰대는 5%짜리 가지고 있다면 야 꼰대야 좀 팔아줘. 팔아줘.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겠죠. 난 안 팔지. 근데 계속 몰리겠죠. 대신에 꼰대 씨는 본인이 산 가격보다 채권 가격이 높아졌으면 팔 수도 있는 거죠. 높게 준다면 가격을. 높게 준다면 이게 이리저리 따져봐서. 그러면 그래서 가격이 높아지는 거야.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가격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 논리예요. 그 논리. 그럼 내가 5%를 가지고 있고 이게 한 2%. 근데 요즘 금리가 어쨌든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잖아요. 네.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예측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쉽게 말하면 금리가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채권 투자가 유리하실 거죠. 그 미리 이제 그렇죠. 지금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채권이 더 훨씬 유리하니까. 그렇죠. 반대로 금리가 오를 거다. 그러면 오른다. 채권 투자에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을 보신다면 여기 이제 그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보시면 민간 뭐 유로존 위기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현재로서는 글로벌 경기가 사는 시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상승 기조. 즉 전 세계 시장에 돈을 아우르고 있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채권 투자는 안 좋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상대적으로 채권보다는 그 주식 쪽이 투자 측면에서는 현재로서는 뭐 어떤 대상에 따라 틀리겠지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채권 현재로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요즘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조금 늦추겠다, 유보하겠다라고 하니까 다 이제 주식시장 쪽이 크게 이제 요즘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금리 인상을 좀 유보하겠다라고 하면 금리가 당분간 안 오른다는 건데 그러면 뭐 채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도 안 되나? 근데 이제 채권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좀 그 기간이 좀 길고 좀 먼저 반응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준비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금리가 오를 거다. 네, 오를 거다 하니까 이런 그 채권에 미리 대응하는 거죠. 미리 대응을 하는 자, 그래서 채권에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회사채 일단 관심 가지지 말자. 개인이. 그리고 개인들이 채권을 직접 사고 팔 때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은퇴자. 은퇴하시는 분들은 좀 목돈이 있어야겠네. 아까 꼰대식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그 고정금리를 주는 상품들은 되게 메리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신에 이제 그 국공채라든지 뭐 토지 채권이라든지 공기업에서 발행한 채권들은 한 10년 정도 만기가 남았는데 금리가 4% 정도까지 나옵니다. 4.5% 정도. 좋다. 그럼 은퇴하신 분들은 고정금리를 딱 4% 정도 받으면서 따박따박
그 월급처럼 받는 게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국고채라든지 공공채권을 그 이표 형식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은퇴자들. 그런 분들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고요. 자, 그 채권 이자도 기본적으로는 세금을 내죠. 네, 세금을 은행 이자처럼. 네. 기본적으로 낼 거고요. 일부 또 이제 비과세되는 채권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까지 오늘 다루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관심 가져야 할 분들은 이제 그 자산가들. 근데 자산가들은 아시다시피 채권 세금이라는 부분이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요. 채권 종류별로 세금의 메리트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자산가들은 저희 방송 안 들을 거잖아요. 아니요, 안 그래요. 듣고 있습니까? 나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뭉치 씨는 꼰대의 재산을 너무 띄엄띄엄 보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지금 아주 관심 있게 지금 우리 뭉치 씨의 정보를 지금 캐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자에 대한 메리트가 세금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좀 자산가들은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그다음 나머지 개인들은 뭐냐면요, 직접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크게 메리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신 분들은 채권도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형 펀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대신에 국내 채권형 펀드보다는 글로벌 펀드, 글로벌 해외 채권형 펀드에 관심을 가지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좋을 수 있죠? 아무래도 국내 시장만 가지고 채권은 좀 투자처도 채권 자체가 안전적인 상품인데 크게 메리트가 없고 금리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글로벌적인 시각을 좀 크게 가져가 보면 일단은 고금리 채권도 많고요. 저희 나라는 금리가 뭐 3%대지만 아직도 뭐 8%, 10% 주는 나라 채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환율적인 부분 때문에 채권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 자체가 좀 일반 국내 채권보다는 좀 높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뭐 채권이라는 거는 은행보다 조금 더 나은 금리 수익을 좀 얻고자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해외 채권형 펀드가 조금 더 메리트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권도 하나의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시장을 크게 가져가는 것이 낫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뭐 국내 굳이 기준이 없어져 버렸죠. 어떤 의미에서 글로벌 시각이죠. 전부 이제 바로 어떤 미국의 영향을 그대로, 또 중국의 영향을 그대로 동시에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 시장을 좀 크게 보고 변동성을 평균적인 변동성의 리스크를 좀 줄이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네. 그래서 채권도 꼰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자산으로,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지만 당연히 원금 보장의 상품은 아닌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금 보장을 원하신다면 그냥 차라리 예적금 하시고요. 아니면 이제 은퇴자들, 그런 분들은 좀 관심 가지시고, 나머지 분들은 차라리 채권형 펀드가 좋을 수 있다. 차라리. 그리고 해외 채권형 펀드가 좋을 수 있다. 단 현재 시점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그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지금 참 복된 시대다. 왜냐하면 제 어렸을 때는 그 채권하는 그 채권 장사분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 그때는 딱히 투자 수단이 없었어. 이게 딱히 지금 그때는 뭐 주식도 거의 뭐 몰랐던 시대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굳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지나가도 될 정도로 이렇게 돈을 불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투자처가, 그죠? 상품들이 훨씬 뭐 이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는 소리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행복한데, 또 반면에 그만큼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잘못하면 낚이는 것도 많은 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채권에 대한 본질을 이해한 상태에서 알아야지만 일단 당하지 않으니까 저희 방송 채권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공부할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채권을 사고 팔 수 있고 또 만기까지 가져갈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자기가 처한 여러 가지 그 어떤 게 환경, 재무적인 이유, 이제 그런 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증권회사나 은행에 가서도 채권을 또 구입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주식처럼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채권을 직접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은 금액이 좀 커야 되고,
또 금액이 적은 것들은 일반 펀드처럼 대중적인 그죠?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하나의 상품화되어 있는 네. 그런 채권형 펀드를 중심으로 또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겠고 그것을 네. 조금 글로벌하게 확대된 시각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고 그렇다 그죠? 근데 최근에 이게 상당히 민감하네. 뭐가 민감해? 왜냐하면 결국 이게 주식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식보다 더 그 기업이나 이런 국가의 신용하고 바로 직결될 수 있겠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이제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 채권 금리도 달라질 거고 수익률도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의 포인트는 본질은 그겁니다. 그 돈을 빌려주는 주체가 망하냐 안 망하냐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돈 뗄 의미 없습니다.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아주 적자 기업도 주식이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채권 같은 경우는 그러기 힘들겠네. 적자 기업 뭐 채권 발행 자체가 힘들죠. 그렇지, 그래. 그러겠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그 기업의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식보다는 채권 시장을 살펴보는 게 훨씬 바로미터가 되겠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항상 맞는 소리만 하는 꼰대. 네. 또 이것을 늘 확인해주는 뭉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희 머니스토리 TV, TV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좀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오늘 그 벚꽃 이야기와 같이 벚꽃 이야기와 함께 출발한 머니스토리 TV 채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뭉치 씨. 네, 수고하셨습니다.